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한 달 남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이 안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사를 떠난다고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 출소가 알려지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오히려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네. 이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심층 코너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출첵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몇 분 좀 소통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부터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리둥절님. 네. 오늘 생일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축하 안 해주면 채널A 가신다고. 가지 마세요. 예, 예. 네. 축하해드렸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네, 여기서 끝까지. 같이 계세요. 네. 꼭 계셔야 됩니다. 네. 이세희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저녁 드셨냐고. 저녁 네. 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었어요. TMI. 네. 지다니님이 계속 사진을 원하시네요. 산신령 사진. 네. 어제 보셨던 그 사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따 실물로 감상하시고요. 네. 축하 받으셨다고 지금 좋아하고 계세요. 제임스 조이스님은 어딜 가세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계속 강민승님, 계시죠. 네, 맞아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죠. 네.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늘 오전에 유튜브 이선아님이네요. 네. 오전에 유튜브가 안 됐다고.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오전에 들어갔다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를 한 2번 껐다 켰어요. 이게 유튜브 네. 문제가 아니라 내 컴퓨터나 이게 문제인 줄 알고 네.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프리데스크 할 시간에는 정상 복구가 돼가지고.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목요일 첫 코너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함께 가시죠. 자, 목요일 이선영 아나운서 송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서 네. 송경제하는 날이 많네요. 다들 모이셨죠? 네. 예. 여기 보니까 둠피스트님이 난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보긴 본다고. 네, 저희 다 보고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아랑 날씨 조아님께서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아리둥절. 아린 최아리 기상캐스터를 팬인 걸로 추정되는데 네. 아이디가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라고 이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환영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선영 둥절이라는 아이디가 난 곧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선영 둥절, 선영 아싸, 선영 나이스 많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손에 땀나게 네네네. 아이템 빨리 좀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사실 어제 술을 좀 마셨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래서 네. 네, 지금 좀 숙취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힘내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다들 요새 좀 쇼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좀 사람 많은데 백화점 아울렛 가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백화점 그립네요, 좀. 네. 좀 그립고 이렇게 좀 뭔가 발라도 보고 싶고 이런데 그쵸. 잘 안 되죠. 네, 네. 맞아요. 국민 저도 아나운서는 인터넷 쇼핑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요새 옷을 엄청 사더라고요. 거의 아나운서국이 패션쇼예요. 옷을 엄청 사요. 그 정도예요? 네, 맨날 다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옷 사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 끼고 계시죠? 아니 보면 보이니까.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딱히 이유는 없고요. 그냥 기분 전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요? 하니까. 근데 저는 원래 사실 여자치고는 이렇게 이렇게 사고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거 좀 귀찮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어딜 들어가도 무슨 배너에 세일이다. 그쵸, 지나갈 때 세일이다. 세일 이 배너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선영 아나운서, 저희 네. 경제 전문 아나운서께서 왜 세일이 보이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15일까지 코세페 아닙니까? 코리아 셀 페스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세페가 3일 남았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네, 제목에 소리 외쳤어요. 지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맞게. 예. 그래서 이 코세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딱 사흘밖에 남지 않은 이 코세페가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네. 엊그제 있었는데
사실 이 코리아 셀 페스타가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긴 있냐 예전에는 좀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세페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 6년 정도 계속된 세일이고 사실 이게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직구족들이 막 사들여서 우리도 이 대항하는 국내 내수를 위해서 좀 만들어보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매년 사실 그런 기사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세일이라고 하는데 뭐 재고떨이냐 별거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일 시즌이 되겠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달랐나 봐요. 올해는 이 코세페 덕분에 얼어붙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던 유통업계가 좀 녹아내렸다 하는 훈풍이 불었다 숨통이 트였다 하는 평을 받을 정도로 네. 좀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참여 업체가 올해 총 1,784곳인데요.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거냐면 네. 작년보다 1,000개 이상 이제 늘어난 규모라고 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행사 물품도 많아지고 뭐 할인의 폭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좀 풍요로운 행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참가 업체가 많아졌다는 건 사실 좀 힘든 업체들이 많았다는 걸 방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번에 좀 흥행을 했다니까 이분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갔겠어요. 좀 진짜 저랑 이 경제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착해지는 느낌이에요. 김민아 아나운서 따뜻한 네, 마음. 그런 측면까지 네. 생각하다니까 아주 원래 참. 착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상공인들 이렇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 코세페 때문에 이렇게들 좋아하실까 여기 네. 참여하실까 했던 김민호 아나운서의 걱정 조금은 더 쉬어도 될 것 같은 게 야.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아.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소비자들이 카드를 얼마 긁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카드사 매출만 17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 이게 작년 이 같은 기간 대비 8.4%나 증가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세페 효과를 톡톡히 본 거고 이 카드를 잘 이용하지 않는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네. 이용 그 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일주일 동안 1,189억 원어치가 판매되면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카드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이제 전통 시장까지 딱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신호탄으로 좀 보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 뭐 할인 행사 때문에 반짝 소비 심리라든지 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못 썼으니 이번 기회에 좀 쓰겠다 이런 거면 좀 사실 잠깐 단기적인 효과일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려는 그런 신호로 좀 보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웃나라 막 다들 유통업계며 뭐 소상공인이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까운 중국도 이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기록을 계속해서 경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11월 11일 광군절에 매번 이제 그런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군이라는 게 이게 빛나는 막대기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싱글을 뜻하는 독신. 그래서 이제 1111 그러니까 이제 싱글데이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위로를 하자면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이제 난징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원래 이벤트 같은 행사였는데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좀 퍼지고 그거를 이제 알리바바라고 왜 전자상거래 업체 있잖아요. 중국의 아마존이라는 그 마윈 회장이 딱 캐치를 해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쇼핑 데이로 만든 거죠. 중국판 그렇군요. 블랙 프라이데이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쇼핑 규모였는지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도 나갔으니까 그 리포트 잠깐 보시고 얘기 또 나눠보실게요. 알리바바 측이 설치한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3,723이라는 숫자가 새겨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유명 명품을 포함해 전 세계 25만 개 브랜드가 참여했는데 주택 80만 채도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쇼핑 기간을 기다렸던 사람만 8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쇼핑객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A healthy product from the cleaning to supplement because Chinese people pay highly attention to health nowadays because of the pandemic. 매년 11월 11일 쇼핑데이에 더욱 부각되는 중국의 소비력은 명실공히 중국을 끌어나가는 중심 동력입니다. 지난해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고 올해 역시 코로나19에 타격받은 경제 회복에 선언을 읽힙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다툼을 앞두고 쇼핑데이 같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쇼핑데이에 이루어지는 방대한 주문의 빠른 배송을 위해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발전됐습니다. 또 올해도 49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쇼핑데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 열흘 동안 63조 원. 야, 우리나라가 일주일 동안 17조 원 매출을 이뤘으니까 거의 너덕 배 차이가 나네요. 엄청납니다. 또 이게 알리바바 행사다 보니까 알리바바 한 곳에서의 기록이라서 더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 여러 카드사에서도 이 알리바바에서 하는 이 세일 페스티벌에 참여할 이 고객들한테 뭐 알리바바에서 뭘 구매하면 뭐 쿠폰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군절 이벤트에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가 이제 즐기는, 사실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뭐 중국에는 광군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무역 전쟁이다 코로나다 해서 좀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쇼핑 이벤트로 좀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세페도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 코세페로 수상고객분들 많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 소식도 제가 항상 이 소비자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뭐 항상 울분 터뜨리는 얘기 막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못된 놈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네.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저희가 손경제에서도 보험 약관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이것도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 네. 기억나시죠? 그 꼼꼼히 읽어보려고 해도 너무 어렵게 써져 있으니까 뭐 도표나 그림으로 이거를 변화시키겠다 했던 그 내용 말씀하신 맞아요. 거죠? 네. 제가 아마 그게 첫 번째 출연인가 그랬을 것 같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요? 두 번째 출연인가 첫 한참 번째 뒤에 한 것 출연인가.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잘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네. 아니, 뭐 하신 분이 더 잘 알겠죠. 아이템이었고 아무튼 우리가 그 익숙한 그 글자만 쫙 나열된 약관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오죽하면 그런 이제 바뀌는 정책이 또 시행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내가 얼마 타는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혹시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본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소비자가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낸 의미 있는 판결이 어제 1심이 나왔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즉시 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한 거였어요. 가입할 때 이제 보험료를 전액 내면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늙어가면서 경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냈던 금액을 나눠서 매달 주는 그런 연금형 상품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이제 약관에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문구였는데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이 문구만으로?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보험 상품 원래 운영할 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건비도 들고 사업 비용도 좀 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이 한 10만 원이었다. 네. 그러면 뭐 그걸 하나의 이제 운용 비용 내지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9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기 좋은 말로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잘 따지지 않고 보험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였던 거죠. 내가 얼마는 좀 떼고 이 돈을 줄게 뭐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네. 우리 손키피디아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그냥 만기 환급금 고려해서 준다고 하면은 누가 이해를 할까요? 그 고려에 어떤 고려가 네.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게 뭐 애매해요. 사업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도 설명이 안 돼 있었고 이 사업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주는 게 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걸 일반 사람으로서는 몰라요. 도무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이번 법원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린 거고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딱 2명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의 가입자였는데 미래에셋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 그 공제됐던 그 돈 200만 원에 대해서 줘라라는 이제 200만 판결을 원. 한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보험사 입장에서는 주고 끝낼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긴 한데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이 2명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또 다른 보험사,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뭐 많잖아요. 그런 네. 보험사들도 비슷하게 약관을 써놨던 거죠. 그러니까 문구가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이 애매한 문구를 거의 다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보험 업계로 전반적으로 이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최대 16만 명, 그래서 총 8천억 원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전망이 나오는 배상이 상황이에요. 되니까. 네. 근데 사실 각 보험회사가 진짜 다 똑같은 문구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약관을 적용하는 거는 아니니까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당장 모든 가입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상액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보험사들마다 어떤 후속 조치를 이제 해 나가는지 또 판결은 이제 2심 또 대법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판결이 또 내려지는지는 꾸준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약관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돼야 된다. 그렇죠. 보험사 너네만 이해하면 안 돼라는 그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 판결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중물님이 손가락에 기셔가지고 피아니스트 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손이 진짜 크기는 해요. 진짜 크죠. 예. 예리하시네요. 네. 눈이 좋으세요. 정말.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 네. 주시죠. 좀 이번에는 약간 부글부글한 소식이에요. 이번에는 앞에 두 소식과 네. 달리 조금 부글부글. 저희 원래 톤대로 갑니다. 네. 해봅시다. 예. 네. 네, 진짜 이거 누구예요, 이번에? 제가 피해자분이랑 직접 소통했거든요. 그때 새벽 2시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또 오더라고요. 술 드신 그분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분은 아니고 제가 술 먹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핸드폰 뭐 쓰시죠? 저 지금? 아이폰 쓰죠. 그쵸? 네. 이거 계속 아이폰 쓰지 않았어요? 저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근데 저도 순서도가 높은. 그럼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제가 2011년에 첫 아이폰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사실 뭐 AS가 뭐 형편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뭐 사용하기가 뭐 불편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나 김민호 아나운서 같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무조건 아이폰 산단 말이에요. 저 이번에 12 나온 것도 지금 막 간질간질하다. 맞아요. 이거 새 거 쓰고 싶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번 소식은 제가 아무리 충성도 높은 애플의 고객이지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애플 워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이번에 이제 6가 나왔는데 에르메스 명품 에르메스랑 합작한 그 모델이 있어요. 네네.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한 분들 중에 지난 이제 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6일부터 10월 6일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11월 3일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뜬 거예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11월 3일 뭐 한 달 정도는 어떻게 한 달. 뭐 일단 인터넷 주문이고 코로나도 있고 또 해외 배송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달까지. 근데 만약에 저도 한 달은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180만 원 정도 고가니까 또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데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내년 1월로 날짜가 바뀌었다면 내년 1월이요? 네, 내년 1월로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양해도 없이 뭔가 사전에 고지도 없이. 네, 그래서 1년 오, 그거는 좀 너무한데? 좀 너무하잖아요. 네네. 10월에 시켰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나는 10월 6일에 샀는데 갑자기 1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네네. 이틀 뒤인 10월 8일에 구매한 사람들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죠. 네. 그래서 이 피해 호소글,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제 유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면 지금 배송 예정일이 10월 11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보통 배송 예정일은 이렇게 뭐 일주일 정도 그쵸. 네네. 최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저게 계속 늘어나서 1월까지 가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서도 어이가 없었는데 사후 처리가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 이런 문제를 그럼 항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겪은 고객들이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고객센터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피해 호소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전화를 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15만 원을 현금으로 배상을 해준다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의 액세서리 충전기나 뭐 이런 케이스를 바꿀 수 있는 5만 원짜리 쿠폰을 주겠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9만 9천 원짜리 쿠폰을 받았다 그러고 다 또- 다르네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 뭐 일률적인 무슨 어머. 정책이 있는 게 아니고 상담원마다 다 흔히 말하는 케바케로 그냥 준 그쵸. 거군요. 더 화가 날 법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사실 애플이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고객 서비스가 엉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위 제재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벌금 내는 대신에 한 1,000억 규모의 자진 시정안 제출하면서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지난 그게 8월인가?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두세 달 전에 불과 일이고 이게 사실 애플이 이렇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원래 좀 그런 기업인가 하는 네네. 것도 있을 텐데 유독 한국에서만 계속 이런 CS 관련 문제가 또 터지고 있기 호갱 때문에 논란이 또 있는 거네요. 네, 이 한국 소비자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제품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게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애플이 상징하는 가치가 좋아서 사는 거거든요. 네. 내가 아이폰 유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나 이런 가치들을 소비하는 사람인데 내가 고객으로서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제 화가 나고 그런데 앞으로는 애플은 좋고 약간 그래서 화가 더 네.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음은 안 떠나고 근데 화는 나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러네요. 화가 네. 나는 거죠. 그리고 좀 사실 언론도 이게 애플 계속 CS 문제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도 이제는 또 그래. 뭐 내비두면 또 기다리고 받고 뭐 잊혀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소비자로서 존중받지 못한 회사 제품을 언제까지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애플이 계속 쓸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인기 엄청 참.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쓰시고 그런 만큼 좀 소비자 정책이 잘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 기자들은 사실 녹음이 그러네요.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통화 녹음이 네, 통화 녹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사실 양대 대기업 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써가지고 애플은 써본 적이 없네요. 예. 아무튼 네.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또 소비자들한테 앱등이 이렇게 하면서 놀리지 마시고 좀 다 같이 화를 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그러게요. 없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우리 호갱으로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제대로 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시간 많이 썼어요? 아까운데 약간 한 2분만 더 분발하면 3분 카레 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좀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이 네, 계셔가지고 네, 얼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선영 다음 주에-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큐시트 산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정말 매주 알차지는 손경제 시간. 예. 자 오늘 제 단체 카톡방에 어떤 분이 트럼프 승복이라는 단어를 보내셨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네. 그 포털에 들어가서 막 찾고 있는데 사진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뭘 띄우시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도 보여주세요. 모르실 거예요.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머. 트럼프 승복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트럼프가 이제 승복을 네. 입고 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악의 민족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네. 사실 한참 웃었습니다. 저거 보고. 예. 이런 거 보시면서도 노잼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없으신 분들일 거예요. 네. 자, 오늘만은 유잼필로. 유잼필 네. 갑시다 오늘. 네. 자 오늘 첫 번째 산책은 뭐냐면 그 자막 빼주세요. 트럼프 승복 네. 자막을 빼주세요. 네. 네. 첫 소식. 아니, 이선영 아나운서가 굉장히 부업으로 자막을 넣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어제 술 안 좀 드셨나 봐. 숙취 때문에 네, 좀 숙취 때문에. 긴장이 네, 풀린 네, 것 네. 같아요. 예,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바로 혼납니다. 그렇죠. 네. 자,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자, 오늘 검찰이 윤석열 죄송합니다. 장모를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혐의는 뭐냐면 그 요양병원에 만들어서 이제 부정수급한 그쵸. 그 네. 의혹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건데 검찰이 당시에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주변에 다른 네. 사람들 다 이제 조사도 받고 그렇죠. 구속도 되고 공동 설립자들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다 받았는데 네네. 당시에 뭐 2억을 투자했고 무슨 뭐 각서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뭐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제 계속돼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늘 저희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이 아니고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20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된 그 의혹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수사가 이제 계속 되면 될수록 많은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그 택배 최근에 과로사가 많은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밤 22시, 그러니까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배송 공고를 배송 제한을 권고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권고죠. 어디 권고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사실은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2,500원의 배송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입이 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권고를 해도 그렇죠. 어차피 이 돈을 뭐 보전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계속 네, 배송할 네, 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또 과연 현실성 있는 대책인지를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네. 네. 자, 내일부터는 마스크 과태료가 시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개인은 최대 10만 원, 업소는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물게 되는데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계속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마스크를 벗다가 적발되면 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먹을 때는 괜찮은데 네, 기다릴 때는 쓰고 있어라. 먹고 나면 쓰고 그렇죠. 있어라. 아. 그다음에 목욕탕에서는 탕 안에서는 사실 괜찮은데 탈의실에서는 꼭 써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뭐 당장 이런 게 적발이 되더라도 그 현장에서 이제 과태료를 때리기보다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네. 그걸 안 지킬 경우, 그러니까 계속 거부할 경우에 뭐 과태료 물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고 전태일 열사 그 50주기가 내일인데 네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을 추서했어요. 네. 무궁화장이라는 훈장인데 이게 이제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저희들이 그 오늘 저희 블로그로 아예 전태일 열사 관련 그 뉴스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지금의 현실과 옛날과 비교하는 이런 아이템도 할 거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용산구청장의 수상한 재테크. 이거는 뭐냐면 용산구청장이 그 한남 뉴타운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그 다세대 주택을 산 거예요. 20억 주고. 그치. 네. 근데 이게 뭐 그치라니. 그쵸. 네네. 방송 나가는데 반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시간 없으면 빨리 진행해 주시죠. 하여튼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해충돌의 이해충돌 방지 네네.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재개발을 허가해준 모든 권한은 용산구청에서 하기 그쵸.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자기가 내놓고 산 거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유튜브 2시간 동안 먹통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할 겁니다. 네. 보십시오. 네. 자, 오늘 산책만 떠나봤는데도 소식이 많이 풍부한 것 같아요. 네. 본방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